안녕하십니까, 이진곤 TV입니다.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요, 이 권력의 실세라는 사람들 혹시 권력 중독증에 빠진 것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요, 말하고 행동하는데 전혀 절제라든지 자제력 이런 것이 발휘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.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요, 지난 15일에 그 한 라디오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, 이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그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그런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. 심각한 말입니다, 이게. 왜냐,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말이에요. 그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헌정의 근간으로 하고 있거든요. 이게 국채이기도 하고 또 정체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예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한테 물었더니, 그건 개인 생각이야,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바는 없어,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더랍니다. 그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. 노영민 비서실장은요, 또 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16일 날,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또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서,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그거 질책해야 될 사안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, 오늘 아침에 만나서 사고 쳤네?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랬더니 강수석이 그 부동산 시장 안정에 너무 필이 꽂혀서 그런 말을 했다고 이랬더랍니다. 이게 농담으로 할 이야기입니까? 이게 서로 사고 쳤네? 필이 꽂혀서 이런 말 하고 넘어가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까? 국가 구조의 이 기본적인 바탕을, 그리고 바탕이 되는 그 제도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농담처럼 하고 넘어갑니까? 이전에 말이죠, 토지 공개념 이런 말은 바로 이 현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해왔죠. 그런데 이제는 그게 더 나아가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갔습니다. 조금 더 가면요, 강남 아파트 국민 공유제 이리로 갈지도 모르죠. 그러니까 강남의 부동산은 이건 말이죠,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아주 국민 모두의 재산으로 하자, 이런 말이 안 나오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? 러시아 혁명 이후에요, 그런데 도시화가 급진전되지 않았겠습니까? 근데 스탈린 시대에 들어서면 이제 산업화 이것 때문에 도시가 아주 이제 팽창하게 됩니다.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뭐였겠습니까? 주택난이죠. 그러니까 정부가 그 주택을, 개인 주택을 다 뺏어가지고 한 세대당 방 하나 이런 식으로 전부 배분한 겁니다. 칸막이 쳐서. 그게 코뮤날카라고 하죠. 코뮤날카. 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게 아마도 오늘날의 아파트라든지 뭐 다세대 주택의 원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앞으로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이 정부가 좀 더 나가면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고, 그런 보장이 없는 것 같아서 섬뜩합니다. 예. 부동산 혹은 이제 이 토지 뭐 공유대랄까, 공개념이랄까, 여기 대해서는 이미 박원순 시장도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그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. 이건 부동산 공유제입니다. 그냥 공개념이 아니라. 어떻게 하느냐, 부동산으로 생기는 그런 불로소득이라든지 개발이익 이런 것을 전부 환수해가지고 부동산 공유제를 실시하자. 공유기금으로 만든다는 거죠. 그 기금으로 부동산을 또 매입하고 주택을 매입하고 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것을 싼 값으로 공급한다, 이런 말입니다.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는 단 1원 한 푼 돈을 못 벌게 하겠다. 그걸 전부 서울시가 빼앗겠다는 거예요. 서울시가 다 세금으로 빼앗아서, 그럼 공짜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가지고 장사하겠다는 거지. 미천 안 들었으니까 장사하면 그 싼 값에 주든 어쨌든 서울시는 수입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? 어쨌든 사고방식이 이렇습니다. 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해왔죠. 문재인 대통령과 이념 성향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, 또는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조심성이 별로 없어요.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. 과거에 그 2007년 3월이니까 그때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인데, 그때 경제부총리를 했던 권오규 부총리가, 당시 부총리가 부동산 보유세를 낼 능력이 없으면 강남을 떠나라,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. 또 장하성, 지금은 이제 주 중국 대사죠. 이 양반이 청와대에서 한 1년 반 동안 그 정책실장으로 있지 않았습니까? 그때 뭐라고 했냐면, 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.
나도 강남에 살고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1년 반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증식한 재산이 11억 원이랍니다. 11억 원. 1년 반 사이에 늘어난 재산이. 아파트 값이 오르고 해서 그 덕에 그렇게 재산을 늘렸다는 거죠. 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.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에요. 우리가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. 왜? 우리는 권력 실세인데. 우리가 무슨 결정을 못하겠어. 왜? 그 권한은 우리가 다 가진 건데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렇지 않습니까? 법조인이잖아요. 그런데 형사 피해자를 보면서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, 아, 내가 마음의 빚을 크게 지고 있는 사람이다. 예?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, 이제 그 사람을 놓아줍시다.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인지 아시겠죠? 그걸 사적인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죠.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절제가 없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.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도 지금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임기 후에는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.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겠다. 그런데 대통령 재임 중에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일단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다 벗고 난 뒤에 그 다음에야 뭐 자신이 잊힌 사람이 되든 뭐 하든 뭐 자연으로 돌아가든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뭐 임기 끝났다고 바로 그냥 책임 다 털고 나가는 겁니까? 그래서 말인데요. 문 대통령도 그렇고 이른바 그 권력 실세라는 사람들 지금부터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. 그런 시점입니다. 매일매일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 일이 법과 우리의 관습 또 도덕적인 그런 책무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게 아닌지 매일 진지하게 자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. 왜 그러냐고요? 지금 하산길에 있지 않습니까?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